연산군이 왕위에 올라 3년여가 지나간 1497년 12월 6일 연산군이 승정원에 묻습니다. 양반가의 여인인 어울부등이 시를 지었다 하는데 과연 그러한가? 그 당시 죄인을 신문한 기록을 가져오라. 이때 연산군의 나이 21세 때입니다. 느닷없는 임금의 명에 당황한 승지가 아뢰입니다. 어울부등은 박원창의 여식인데 음란한 행실로 형벌을 받아 죽었고 그 시들은 어울부등을 간통해온 방산수가 지은 것들입니다. 이렇듯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전하께서 보신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승지의 아름에 그러면 됐다 한 연산군에게 승지가 다시 아릅니다. 이러한 일은 본래에서는 아를 자가 없을 것이온데 전하께서는 어디서 들으신 것입니까? 그의 연산군이 대꾸합니다. 성종조 때 내가 이 일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오늘 우연히 기억이 난 것일 뿐이다. 내가 의도한 바를 경등이 모두 알고자 하여 캐묻듯이 하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한 일이다. 그래도 승지가 굽히지 않고 다시 아릅니다. 민간에서의 더럽고 지저분한 일을 만약 전하께 아랜 자가 있다면 마땅히 불순한 죄로서 다스려야만 합니다. 어등의 일로 조정이 발칵 뒤집힐 때 성종에 맏아들인 연산군의 나이는 불과 4세일 때였으니 승지 등이 연산군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었을 것인데요. 연산군이 세상에 태어나고 4년여가 되어가던 1480년 성종 11년 6월 성종이 의금부에 명합니다. 방산수 이난이 태강수 이동이 벌인 안에 박씨를 간통하였으니 그것을 신문하여 아뢰어라. 태강수 이동이 벌인 안에 박씨는 바로 박원창의 딸 어우동을 가리키고 태강수와 방산수는 모두 종친인데요. 이틀 후 성종이 다시 급히 명합니다. 태강수의 저 박씨가 그 죄가 중대한 것을 알고 도주하였다고 하니 끝까지 쫓아 잡아들이도록 하라. 그의 좌성직 김계청이 아뢰입니다. 박씨가 처음에는 은장이와 간통하여 지아비가 벌였고 그 후에는 방산수와 간통하여 부끄러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 있습니다. 또 박씨의 어미는 산해종과 간통하여 남편에게 버림받기도 하였습니다. 한 모녀의 음란함이 이와 같으니 반드시 잡아들여 법에 의해 처단하소서. 은장이는 금은등을 세공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해서 잡혀들어온 어우등을 의금부에서 여러 날을 거듭 신문한 끝에 그 결과를 아뢰입니다. 방산수 이난과 수산수 이기가 어울부등이 태강수에 처였을 때 서로 간통한 죄는 장 100대 중노동 3년 그리고 벼슬의 풍계를 모두 빼앗아야 합니다. 종친의 아내를 같은 종친이 방산수와 수산수가 간통한 것인데 태강수의 아내 박씨인 어우등의 태생이 그 어미를 닮아 음란함을 이어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남편 태강수에 대한 복수로서의 맞바람이었던 건가요? 이에 성종은 두 사람에 대하여 장 100대는 재물을 바치는 것으로 대신하게 하고 방산수 이난은 곤양에 수산수 이기는 정읍으로 귀양 보낼 것을 명합니다. 같은 날 의금부에서 다시 아뢰입니다. 박강창, 홍찬 등이 어울우동과 간통하고도 끝내 자백하지 않고 있으며 어울우동은 어유소, 노공필, 김세척, 김칭, 정숙지, 김희, 직업이 등과 간통하고도 그것을 숨기고 자백하지 않으니 청하건대 고문을 가하게 하고 어휘소 등은 공분하게 하소서. 그의 성종은 박강창, 홍찬, 어울루 등에게는 고문을 가하게 하고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은 잠시 신문할 것을 멈추고 김칭, 정숙지, 김희를 먼저 신문하여 아랠 것을 명하는데요. 어우등이 종친과 간통한 사건이 그 대상을 가릴 것 없이 태풍처럼 확산되어 그 수를 헤아리기도 복잡할 만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실의 여인 어우동과 종친이 연루되어 나라의 체면이 서지 않던 터에 어우동과의 간통 사건에 관계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기만 해 성종의 생각도 어지럽기만 했을 텐데 성종이 어유소와 노공필, 김세적의 신문을 보류할 것을 명하자 이덕숭이 아뢰입니다.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이 어울우동과 간통한 것을 마땅히 공문함이 오른데도 정숙지 등이 자백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유소 등이 범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으니 청하건대 모두 국문하게 하소서. 그의 성종이 답합니다. 방산수가 자신의 죄를 벗어나기 위하여 무고하게 끌어들인 자가 많으니 정숙지 등을 신문하면 당연히 어유소 등의 잘못도 알게 될 일이기 때문이다. 일이 그러하며 어찌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갑자기 재상을 오게 가두라는 것이냐. 재상은 이품 이상의 관료를 말하는데 어유소는 병조판서, 의정부 우찬성을 지내고 노공필은 우부승지, 병조 참의 등을 지냈으며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이 전 현직의 관리들이었습니다. 시간은 이제 사건의 발단에서 거의 2달을 지나가고 있을 때 사헌부에서 아릅니다.
김칭이 어울우동과 간통한 것은 이제 그 행적이 매우 뚜렷해져 있는데 석방하라 하시면 심히 불가한 일입니다. 청하건대 방산수 이남과 어울우동은 고형을 가하여 신문하고 어유소와 김칭은 국문하소서. 어유소와 김칭은 모두 방산수의 무고로 인한 것이니 국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방산수는 정치인이니 고문을 가하여 신문할 수는 없다. 어울우동의 음란하고 더러운 행실은 이전에 없던 일이니 반드시 현육해야 하며 곤장을 맞다 죽을까 염려되어 더 이상 형벌을 가하지 않는 것뿐이다. 현육은 죄인을 죽여 그 시체를 공개된 장소에 두어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 형벌입니다. 다음날 대사원 등이 상소를 올려 아뢰니다. 신등은 판단하기를 어울우동이 양반가의 여인으로 그 귀천을 구분하지 않고 친분 또한 상관하지 않으면서 음란한 행실을 자행하였으니 도리를 훼손하고 더럽힘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마땅히 간통한 자들을 철저히 가려내어 그 죄를 물어야 할 것인데 의금부에서 방산수가 한 처음 진술에 의하여 어유소, 노공필, 김세조, 김칭, 김희, 정숙지를 국문하도록 정하였음에도 어유소, 노공필, 김세적은 신문함도 없이 석방하시었고 김칭, 김희, 정숙지 등은 단 한 차례의 형벌만 가하고 방면하게 하셨으니 김칭 등은 스스로도 죄가 중함을 알고 있는데 어찌 한 차례의 형신만으로 쉽게 사실을 자백하겠습니까? 신등이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방산수 인원이 조정의 많은 대소 관료 중에 왜 하필 이 6사람을 말하였는가가 또 하나의 의문이기만 합니다. 방산수는 어유소와 김희 등이 간통한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말하였으니 또한 의심스럽고 방산수는 이 두 사람과는 어떤 다툼이나 친분도 없는 사이였는데도 꼭 집어 말한 것이 또 의심스러운 점입니다. 더불어 김칭, 김희, 정숙지 등은 본디 음탕하다는 평판이 있는 사람들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들의 죄를 가벼이 여겨 용서하신다면 앞으로 죄 있는 자들을 어떻게 벌할 수 있겠습니까? 청하건대 끝까지 실상을 밝혀 그들의 죄를 바르게 하소서. 사관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죄를 청하였어도 성종은 끝내 듣지를 않았는데요. 그런데 김칭, 김희 등은 음탕하다는 평판이 사실이었습니다. 사헌부 장령 이육이 아릅니다. 장령은 사헌부에 속한 정사품의 벼슬입니다. 김칭에게 부평부사의 벼슬을 내리셨는데 김칭은 일찍이 며느리 친정아비의 첩을 간통하였고 형이 애지중지하는 기녀와도 간통하면서 군읍에 동행하기도 해 추한 소문이 유림에 퍼져 있으니 지방이 수령되기에는 마땅치 않습니다. 청하건대 고치소서. 이번에는 김희인데요. 어우동의 간통 사건이 터지기 한 달여 전에 사헌부에서 아릅니다. 도사는 벼슬아치의 감찰 및 탄핵을 담당한 종오품의 벼슬입니다. 도사 김희가 기생 금강화를 매우 사랑하여 시종모비를 시켜 집을 지어주고 정처는 소박하여 머리카락을 잘라내기까지 하였으니 그 죄는 장 90대, 벼슬은 4단계를 빼앗는 데에 해당되고 금강화는 김희를 시켜 정처를 소박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는 장 80대 단위 결벌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단위 결벌은 여인들이 곤장의 형벌을 받을 때 몸에 호돈만을 걸치고 물볼기를 맞던 일을 말합니다. 신종이 계속하여 사건의 확대를 바라지 않는 듯한 태도를 고수하자 다시 사관원에서 헌납 김성경이 아뢰니다. 헌납은 사관원에 속한 정오품의 벼슬로 임금의 잘못된 점을 간하여 고치게 하는 일을 맡았던 직책입니다. 많은 조정신하 중에 방산수는 유독 어유소 등을 지목하였다가 이제와 자신이 무고하였다고 말을 바꾸니 그것은 꾸며낸 것입니다. 어유소 등과 함께 국문하여 진실을 얻게 하소서. 그러나 성종은 다시 들은 척도 하지 않는데요. 일이 이쯤 되니 사헌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사관원보다 벼슬의 품격을 높여 정사품 벼슬인 장령 이인석이 아뢰입니다. 어유소 등을 방면하여 두고 신문하지 않는 것은 심히 잘못된 일입니다. 방산수가 여러 문무관리들을 언급해 어울우동이 음란하고 방자하게 간통한 사람들이 많음을 말한 것은 자신의 죄를 나누고자 한 짓인데 그 말을 믿고 어유소 등을 국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시간은 또 한 달여를 지나가는데요. 보통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 사건은 오랜 시일을 보내고 나서야 의금부에서 그 처벌을 정하여 아뢰어옵니다.
태강수 이동이 벌인 안에 어울우등이 수상수 이기, 방산수 이남, 내금이 구전, 하규, 홍천, 생원 이승원, 서리 오정년, 가미영, 생도 박항창, 양인 이근지, 산호 직업이 등과 간통한 죄는 법에 따라 장 100대, 유배 2000리에 처해야 합니다. 종실의 아내로서 같은 종치들과 간통을 벌인 것만으로도 왕실의 체면이 구겨진 임금에게는 참기 어려운 감정이었을 것인데, 임금을 호위하는 군대인 내금이 소속 무관들, 속가인 생원시에 합격한 사람인 생원, 문서의 기록과 관리를 맡아보던 중앙관아에 속한 하급의 벼슬아친 서리, 관직에 나가기 전에 관련 학문과 기술을 익히던 사람인 생도, 일반 백성, 산호비까지 왕실 여인으로 온갖 계층을 망라하여 음행 행각을 벌여왔으니 임금인 성종으로서는 모두에게 중벌을 내려 이를 키워 확대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그 여파를 줄여내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였을지도 모를 일이었는데요. 그의 성종이 주변의 대신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명하니 영의정 정창순이 먼저 아뢰입니다. 어우동은 종친의 아내이자 양반가의 여식으로 음욕을 멋대로 행함이 창기와 다름없이 했으니 극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태종조와 세종조 때 양반가의 여인으로 음행이 지극히 심했던 자에게는 비록 극형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 후에는 모두 법에 따라 벌하였으니 어우동 또한 법에 의해 처단하소서. 이어 청성부흥부 심해가 아래입니다. 어우동의 죄는 법을 따르고자 한다면 극형에 처할 수는 없으나 양반인 여인으로 음행을 저질렀음이 이와 같으니 청컨대 극형으로 다스려 앞날을 경계하소서. 우의정 등을 역임한 김국광과 종일품 벼슬인 우천성 강희맹이 아래입니다. 동실의 여인인 어우동이 그 음욕을 방자에게 행하기를 친척이나 귀천을 막론하고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희희낙낙하며 서로 간통하였으니 사람의 도리를 어긋나기를 이보다 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무거운 볼로 다스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음탕한 짓을 행하는 부녀자들이 그로써 반성하고 스스로 추스르도록 해야 함이 옳을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법밖의 형벌을 쓰게 되면 그로 인한 폐단 또한 염려스럽고 전하의 어진 마음에도 누를 끼침이 있을 것입니다. 청하건대 저작거리에 세워 모두에게 보여 경계할 것을 삼은 다음에 법에 따라 멀리 유배하소서. 좌의정 윤필상이 아뢰입니다. 어울우동은 인륜을 무너뜨리고 전하의 은덕을 더럽혔으니 그런데도 죽이지 않으면 음란한 풍속을 어찌 바로잡겠습니까? 남녀간의 정욕은 사람이면 누구나 품게 되는 것으로 법이 준엄하지 않으면 누구나 망설이지 않게 되어 나라의 풍속을 바로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니 이 여인을 무거운 벌에 처하여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소서. 이렇듯 좌우 신하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침내 성종은 단안을 내리고 명합니다. 어울우동은 음란하고 방자한 행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했는데 그러함에도 죽이지 않으면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벌할 수 있겠는가? 의금부에 명하여 사제로 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사실 어우동을 죽이고자 하는 성종의 마음은 사건의 초기에서부터 생겨나 있던 것이었습니다. 왕실의 여인으로서 족친들과의 간통도 서슴지 않고 일반 백성과 산후비에 이르기까지 음란함을 자행해온 행각은 왕실의 질서를 무너뜨림은 물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 임금에게는 피할 수 없이 맞서야만 하는 한 실현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음날 사관원의 정언이 아뢰입니다. 산호 직업의 주인인 밀성군과 어우동의 지아비 태강수는 당숙과 조카 사이인데 직업이가 어울우동을 위협하여 간음한 죄악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도형을 제물로 바치게 해 면하여 주셨으니 어찌 죄를 징벌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형은 죄인을 중노동에 처하게 하는 형벌인데 노비가 왕실의 여인을 위협하여 통정했음에도 사형이 아닌 도형의 벌만 죽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문이기만 합니다. 성종이 이 말에도 손사래를 치니 또 아뢰어옵니다. 밀성군의 종 직업이가 어울우동을 위협하여 간음한 죄는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형마저 속바치게 하셨으니 이로써 어찌 악을 징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서야 성종이 좌우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아뢰입니다. 그 죄악이 매우 중대하므로 멀리 내쫓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의 성종은 어우동을 협박하여 간통한 산호비 직업이를 먼 거울의 종으로 내쫓도록 명합니다. 다음날 정사를 살피고 있던 성종이 불쑥 말하는데요. 어울우동의 죄는 중하기만 하다. 극형에 처하여서 앞날의 경계로 삼고자 한다.